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단편 소설 할게. 자, 소설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든.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마음을 알아 몰라. 주인공이 내면 모르지, 그지? 내면 모르는데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원래 몰라야 돼. 모르는데 여기는 이 작품은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인데 원칙을 하자.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다 알아요. 심리가 제시되어 있다. 요 점이 다른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차이다. 자, 고양이하고 쥐는 어떤 관계야?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관계지, 그지? 근데 기르고 할 관계가 아니지, 그지? 어떤 내용일까? 자, 자식 같은 동물. 자, 뭐가 자식 같을까?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1994년 3월이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어 있네. 시간 제시되어 있고 어떤 느낌 드니? 일기 같은 느낌 들지, 그지? 굉장히 사실감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씨 고구마를 고르고 있었다. 추위에 약한 고구마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얼어서 썩어버린다. 이게 이제 고구마 농사가 힘든 이유야. 농사가 힘든 이유 첫 번째. 자, 물론 따뜻한 방에다 보관하지만 봄이 되면 썩은 게 절반이다. 썩기도 잘해, 고구마는. 자, 한감을 넘긴 어머니는 벌써 한감을 넘기셨네. 점점 농사를 줄이는 중이야. 자식들에게 붙여줄 농사는 최소한으로 지어진다. 고구마, 감자, 고추, 콩, 팥, 쌀농사 따위다. 요건 이제 누구를 주려고 자식들을 주려고 지으시는 거고요. 쌀농사야 기계로 한다지만 밭농사는 모두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고구마는 뭐야? 고구마 밭농사지, 그지? 그럼 고구마 농사가 힘든 이유 다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근데 어머니 농사 지어. 왜? 자,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은 둘째인 나다. 나는 내가 고구마를 되게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날 주기 위해서 힘드시지만 짓는다는 거야. 나 이제 소술자가 나왔다. 소술자가 나왔고 무슨 시점이라고 했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어머니의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야? 주인공은 어머니지. 어머니의 심리가 어떻게 해요? 자, 어머니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어. 그래서 다른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를 관찰하지만요. 어머니를 관찰하고 전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어머니의 주인공의 제시되어 있는 그런 심리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 직접 제시되어 있다지, 그지? 그래서 다른 서술자 심리들하고 다른 1인칭 관찰자 시점하고 그 점이 다르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시감자를 고르고 있었는데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이거 고구마 심어 보내면 둘째 놈 잘 먹을 텐데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던 중 뭘 만났냐면 다람쥐를 만난 거야. 다람쥐를 만나니까 이 다람쥐가 더 특별하게 생각되겠지. 그러면 다람쥐가 더 특별하게 생각되는 거야.
근데 뭔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눈을 떠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숱하게 보아온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왜? 자, 자식을 생각해가면서 씨 고구마를 고르고 있던 중에 자식 생각하고 있다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다람쥐와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인연이 시작됨. 자,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대. 한다. 이 말 들어봤니? 이것도 얘부터 전해오는 말, 얘부터. 자, 전해오는 말. 첫 번째,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대. 자연과 가까워진, 이 말은 뭐냐면, 요거는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도 되고요. 자,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뭘로 돌아간다 그래? 죽으면 흙 된다 그러지. 흙은 다시 말하면 자연이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순환적 세계관. 순환적 세계관이 들어가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평소에는 그들도 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겨울잠에서 깬 후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여의어 보였다. 발라 있는 거야, 다람쥐가. 하긴 아직은 다람쥐가에게 배고픈 계절이다. 뭐야? 자, 3월이잖아, 3월. 그래서 겨울잠에서 깬지 얼마 되지 않은 3월이기 때문이야. 3월인. 옛다 이거 먹으렴. 어머니는 이제 다람쥐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얘가 좀 말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씨 고구마 고르다가 이걸 하나 던져주는 거야. 어머니는 고구마 한 개를 반으로 쪼개서 던져주었다. 다람쥐가 어머니를 눈치를 살폈다. 왜? 인간을 경계하는 거야. 인간을 경계함. 어머니가 웃어주었다. 괜찮다. 어서 먹으렴. 나는 너를 잡을 만큼 빠르지도 않단다. 너를 잡아서 키울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너를 잡아서 팔 욕심도 없단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으렴.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자, 어머니는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다. 자, 그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였다.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 이것도 옛부터 전해오는 말이고, 말 두 번째, 특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사람 말을 들어 소도 알아듣고 돼지, 개, 닭, 염소도. 쥐는 사람이 기르지 않지만 사람과 같이 살지. 그래서 쥐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단다. 우리는 다람쥐지, 그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 가연 다람쥐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다. 자, 어머니 옆에 넘길게요. 어머니가 옆에 가도 도망치지 않았다. 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진 거야. 정서적 교감의 근거. 어머니가 옆에 가도 어디 도망가지 않는 거야. 하루 이틀 날이 가고 어머니는 그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고구마 던져준 일. 한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시감자를 고르고 있을 때 그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다. 자, 다시 나타나고 이거 정서적 교감 아는 거야. 교감 두 번째. 오냐 너로구나. 그래 잘 왔다. 배고플 텐데 자 먹으렴 하면서 이거 지금 순수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고 있어요. 선의를 베품.
이제 조금만 참으면 배고픈 계절이 지나간단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3달쯤 지났으니까 지금 4월달이네, 그지? 3월달이 처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배고픔 조금 약간 뭐 풍성해지지? 여름 되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을 모아둬야지. 그래야 겨울부터 봄까지 굶지 않거든. 다람쥐는 개미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야? 이게 다람쥐의 일반적 특징. 부지런하대요. 다람쥐기래. 다람쥐의 일반적 특징이 아주 부지런하다는 거야. 안 그러니 식량 창고를 수십 개나 만들어 둔다던데 이거 자 다람쥐의 부지런함을 알 수 있는 사례. 괜찮다. 올해부터 부지런히 일하면 되니까 어머니는 하도 반가워서 은연중에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놀라 일어섰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그놈은 야생 다람쥐가 아닌가. 잘못 건드리다가 물릴 수도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 이유야. 자, 의심, 걱정, 그리고 두려움, 불신. 다람쥐를 못 믿는 거야. 불신에 따른 인간의 행동. 에 따른 인간의 행동. 그런다 얘가 날 물지 않을까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다람쥐는 이빨에 독이 있는지라 물리면 잘 낫지도 않은데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근데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람쥐는 자 그래서 어떻게 미안하네. 얘는 나를 믿는데 나는 괜히 다람쥐를 날 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의심했네. 그리고 미안함을 느끼는 계기고 그만큼 다람쥐가 어떻게 해요? 야생동물의 습성이 약화됐다는 거야. 습성이 약화됨. 집에서 기르는 그런 동물처럼 인간을 따르는 거야. 그제 어머니가 다람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미안하다. 사람이란 일에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못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거든. 그래서 늙으면 교활해지지. 이해하려 마치 뭐 사람한테 하듯이 그지 자기 반성적 태도를 보이고요.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는 말치.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의 외로운 처지가 드러나고요. 처지가 드러나 마치 말벗을 만난 듯했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자 어머니 혼자 밥 먹어요. 그럼 어머니 어떤 처지야? 외로운 처지야.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거 그리고 혼자 밥을 먹는 거 다 외로운 처지지. 그 다람쥐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자, 너로구나. 아직 밥 안 먹었지. 자, 가만히 있자. 이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던 것이란다. 막내 밥그릇이야. 이 수저도 참 너는 수저질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자, 꼭 자식을 대하듯 지금 다람쥐를 대하고 있다. 밥그릇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시키는 소재고요. 환기시키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불러일으키다. 소재고 우리 막내가 먹던 거란다. 그러니까 다람쥐를 뭐처럼 이 밥그릇을 줄 만큼 다람쥐를 자식처럼 여기는 거야. 자식처럼 여기고요. 막내를 서울로 떠나보낸 지도 10년이 넘는다. 자식들은 철들기도 전에 모두 서울로 떠났다. 어머니는 갑자기 눈시울을 문질렀다. 눈물이 떴다. 외로움 때문이다. 이렇게 봐봐. 외로움 때문이다. 그리움 때문이다. 다람쥐가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자, 그러니까 이 네모는 지금 봐봐. 이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어머니의 심리가 어머니는 외로웠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웠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 외로움 때문이라고. 어머니의 심리가 이 네모 치는 것은 여기에 서술장의 특징이지. 그지? 주인공의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다고. 관찰자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심정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아침이 든든해야 해. 요즘 젊은 것들은 아침을 빵에다 우유를 때운다고 하더라만 사람은 아침이 든든해야 써. 내일 또 오너라. 알았지? 어머니는 꼭 자식 보는 심정이었다. 자식처럼 여기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버리자 이상하게 헛탈 요거 뭐야? 어머니의 심정을 직접 제시했지.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 버린 듯했다.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점점 다람쥐는요, 야생동물로서 습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이를 찾아야 되는데, 주는 먹이를 먹는 거야.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식들 이야기 말벗이 된 거야. 농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못할 이야기가 없다. 다람쥐는 어머니를 비웃지 않는다.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자, 그러면 다람쥐가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다, 그지? 달래줌. 전에는 밤늦게 일에 지쳐서 돌아오면 그냥 쓰러져 잤다. 손발도 씻지 않았다. 밥상 차릴 기운도 없었다. 그런데 다람쥐가 반기면서부터 달라졌다.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밥을 먹는다. 자, 이거 긍정적 변화지. 다람쥐로 인해서 옛날에는 밥 먹기도 귀찮고 혼자 뭘 먹어 차려 먹어 이러면서 그냥 잤는데 밥도 챙겨 드시고요. 막내의 밥그릇을 차지한 다람쥐는 이제 하찮은 동물은 아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외롭지도 않아요. 긍정 변화. 두 번째, 밥도 잘 드시고 그리고 외로운 생각도 없는 거야. 그리고 보니 외로움도 별게 아닌 같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없어지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면 화재가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것 같지? 새로운 사건 발생. 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머니는 아침부터 허둥댔다. 왜 허둥댔어요? 왜요? 허둥댔는데 불안한 거야. 불안감.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불안했다라고 심리가 직접 제시되어 있네. 혹시 고양이나 개한테 물려 죽은 것이 아닐까? 쪽제비나 담배에게 당했을지도 모른다. 자, 부엉이나 올빼미에 지실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요거 지금 다람쥐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다람쥐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심리? 염려, 불안의 심리다. 아, 그러고 보니 다람쥐를 노리는 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람쥐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불쌍한 것. 어머니는 그날 종일도록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왜? 자, 밥도 들어가지 않다. 밥도 안 먹겠대요. 왜? 다람쥐에 대한 염려, 걱정 때문이지. 서울에 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물한테 정을 주면 못 쓴다. 이게 또 옛부터 전해내려온 얘기. 세 번째지, 그치? 전해오는 이야기. 자, 이게 세 번째 된다, 그치? 어차피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그랬어? 그런데 동물한테 정을 주면 그런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 요게 뭐야? 여기서 요까지가 이유가 되지. 왜 정 주면 안 되는지 하고 말했던가?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다. 자식들을 하나씩 서울로 보낼 때마다 흘리던 눈물이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 다람쥐를 자식처럼 여겼다는 걸 알 수 있네.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었다. 어머니는 술을 마셨다. 그래도 잠을 잘 수가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술기운으로 막 잠이 들 참이었는데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아, 다람쥐였다. 오메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나는 부엉이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다. 어머니는 한 줌도 안 되는 다람쥐를 안고 울었다. 이거 안도의 눈물이지. 안도감에. 다람쥐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듯이 부엌으로 뛰어갔다. 이거 어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추측이지, 그지?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다. 다람쥐는 몇 번이나 그 행동을 되풀이했다. 자, 어떤 행동? 자신을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야. 그제야 어머니가 다람쥐를 따라갔다. 다람쥐는 부엌 밖으로 나갔다. 부엌 밖에는 자그마한 문이 있다. 보일러실이다. 그것도 예전에는 부엌이었다. 다만 부엌을 고치면서 보일러실 겸 창고로 칸막이를 했을 뿐인데 다람쥐는 보일러 부속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조그맣게 있는 구멍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호미로 그 구멍을 팠다. 그러자 판자가 보였다. 판자를 들으자 크다란 독이 나왔다. 술독이 어디 묻혔나 했더니 여기 있구먼. 그래 다행이다. 너희가 술독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 집안 대대로 내려왔대. 그러면 저 뒤편에 보면 후에 조상님들이 다람쥐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근거야.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그 술독에 대대로 내려오는 술독에 다람쥐가 사니까 조상님들이 이렇게 다시 다람쥐로 태어난 게 아닐까 이렇게 어머니가 상상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시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술독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구나. 아무튼 잘 됐다. 술독 안을 손정동으로 비춰본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왜? 지푸라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진 둥지 안에 다람쥐 새끼들이 있는 거야. 다람쥐가 새끼를 놓은 거야. 낳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다람쥐가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야. 다람쥐가 어머니를 찾아온 이유고요. 오라 새끼를 낳았구나. 허허 경사로군. 금주를 만들어야겠어. 금주는 왜 새끼로 만들지? 금주를 뭐야? 옛날에 애기 놓으면 그 집안에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은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새끼에 숯도 달고 고추도 달고 솔가지도 달아가지고 대문 앞에 걸어놓는 그 줄 있지. 다람쥐도 새끼가 낳았으니까 이 금주를 쳐주는 거야. 어머니가 자식처럼. 왼 새끼라는 것은 왼쪽으로 꼰 새끼. 자, 금주를 치면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이 들어오지 못한단다. 자, 금줄의 기능. 어머니는 보일러실 문에다가 새끼줄을 꼬아서 금줄을 걸었다. 자, 이 금줄은 그러면 다람쥐에 대한 사람처럼, 그지?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이고요. 어머니의 애정이고요. 또 다람쥐가
스스로 먹이를 구하게 되지 않게 되는 원인. 왜? 새끼를 낳으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먹이를 대는 거야. 어미 이런 새끼들, 어미를 왜 이랬을까? 어미 이런 새끼들. 자, 요거 소제목에 이런 소제목들 다 붙었지, 그지? 이 소제목들은 일어날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압축적으로 보여줌. 어미 이런 새끼들이래. 그러면 엄마 다람쥐가 죽고요. 자, 어머니는 다람쥐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먹이 구해주고 밥도 주고 묵은 밤도 구해다 주었다. 그 열매라고 생겼으면 무엇이든지 따다 주었다. 모든 걸 갖다가 누가 다 해주니? 어머니가 다 해주잖아, 그치? 사실 지난번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왜? 어머니가 다 해주니까 야생성을 점점 잃어가는 거고요. 이 네모도 아까 요거처럼 똑같아요. 검줄처럼 자, 다람쥐에 대한 어머니의 애정이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 이 먹이, 밤, 묵은 밤, 열매 새끼 낳았다고 이렇게 다 구해주는 거야. 자,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머니에게 의존해 자, 생존을 지금 다람쥐들이 생존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는 다람쥐의 식성을 잘 알았다. 곤충도 먹고 생선도 먹는다. 가끔 풀도 먹고 물도 마셔야 한다. 새끼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수컷 다람쥐는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다. 다른 동물들에게 당한 모양이다.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 있는지 몰랐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야생 동물이 먹이 구하는 본능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이제 야생동물이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으면 큰 불행이 온대요. 그러면 이 어미 다람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미 다람쥐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닥칠 것임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고, 자, 그의 늦여름. 시간이 아까 이제 3월이었는데 늦여름이네. 시간 경과가 나타났네. 3월에서 초봄 3월에서 지금 늦여름이 됐다, 그지? 그럼 늦여름이 한 8월 이렇게 한 5, 6개월 지났네.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하였다. 처음에는 큰아들, 작은아들 내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오려고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룻밤씩만 자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했던 것보다 오래 있게 된 거야. 오래 있게 된. 그럼 뭐 걱정되니? 다람쥐가 걱정된다, 그치? 자식들이 며칠만 더 쉬고 가라고 물고 늘어졌다. 게다가 서울에 있는 친척들마저 어머니를 붙들고 여기저기 구경 다녔다. 그러다 보니 열흘이 지나갔다. 그제야 이제 다람쥐가 생각나는 거야. 10일이 지났어. 퍼뜩 다람쥐를 떠올린 어머니가 시골 집으로 내려왔을 때는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뭘까요? 자, 이게 이제 다람쥐가요. 야생성을 잃어가지고 생긴 비극이야. 생긴 비극. 강 눈을 뜬 다람쥐 새끼들이 애타게 어미를 찾고 있었다. 자, 어미를 찾고 있다. 어미를 찾고 있다는 것은 어미가 없다는 거지, 그치?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어미 다람쥐의
죽음을 암시. 새끼들은 몸을 가누지도 못했다.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놈도 있었다. 적어도 사흘 이상 굶었을 것 같았다. 순간 어머니는 눈앞이 캄캄했다. 죽었구나. 아, 내 실수야.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갔어야 하는데. 자, 죄책감. 내가 잘못했어. 죄책감. 슬픔. 자, 미안함.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가슴을 쳤다. 배가 고픈 어미 다람쥐는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렸었으리라. 자, 요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람쥐가 사건을 자기가 없을 때, 자기가 어머니 자신이 서울로 가 있을 동안 다람쥐가 사건을 추측한 거야. 사건을 어머니가 추측한 거야. 그러나 어머니는 하루 이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젖조차 말라붙은 어미 다람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하도 오랜만에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다. 왜? 야생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생의 세계에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니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으리라. 여기까지만 어머니가 추측한 거야.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에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크다란 다람쥐 머리뼈. 이거 다람쥐 죽음을 암시하지.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다. 왜 신을 원망했을까요? 자, 죽은 어미야. 신을 원망한 이유 여기 나온다. 죽은 어미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동물에게 약한 새끼를 주시고 약한 동물에게 강한 새끼를 주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아주 약하고 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는 강한 동물이네, 그치? 그래서 새끼들은 약해가지고 어릴 때 우리 왜 혼자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막 엄마가 먹을 걸 안 주면 죽잖아, 그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아주 약하고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반대로 노루 같은 약한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정도로 강하고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노루나 토끼보다는 누가 더 약해? 다람쥐가 더 약해. 근데 다람쥐는 어떻게 해요? 다람쥐도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고 어미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안 그런 거야. 있도록 하셔야지요. 이게 뭐야? 다람쥐는 약한 동물이니까 약한 동물이므로 강한 새끼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야. 강한 새끼를 주어야 한다. 여기까지 뭐 한 거니? 자, 다람쥐 죽음을 누굴 탓으로? 신 탓으로. 다람쥐 죽음을 조물주 탓으로 돌리며 조물주 탓으로 돌리며 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표출하고 있다. 어미는 다람쥐 새끼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자, 왜?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약한 애들한테 태어나면 금방금방 자라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다람쥐는 못 그런 거야. 자, 모든 생명체는 자신들이 자기들이 가장 살기 좋게 지내는 법이다. 그런데 다람쥐의 자손 번식 본능만큼 미련스러울 만큼 진화되지 않았다. 그 발달하지 못했다는 소리지. 사실 다람쥐는 아주 약한 동물이다. 자,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소처럼 무서운 뿔도 없다. 그런 동물의 새끼가 갓 태어난 아기와 비슷하다. 그만큼 약하다는 거야. 갓 태어난 다람쥐 새끼는 눈도 뜨지 못하고 어미가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죽는다.
요게 이제 다람 진화되지 않았다 그랬지. 그지? 이런 소리만큼 진화되지 않았다 그랬지. 자, 다람쥐에게 진화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고, 진화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소리고, 그래서 어떻게요? 어머니가 신을 원망하는 이유지. 신을 원망하는 이유. 자, 사람이나 호랑이 새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노루새끼는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곧장 뛰어다닌다. 다람쥐도 그런 새끼, 어떤 새끼? 강한 새끼. 자, 생존에 유리한 강한 새끼. 자꾸 새끼 하니까 이상하다, 그지? 유리한 강한 새끼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다. 다람쥐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을 지킬 만큼 진화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다람쥐 새끼들이 어미를 잃었어. 그래서 다람쥐 새끼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대. 이거 전전긍긍. 그렇지, 그치? 다람쥐 새끼들 때문이었다. 새벽에 나가보니 3마리가 죽어 있었다. 이제 남은 새끼는 2마리뿐. 그놈들도 살 가망이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이제는 다람쥐 새끼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수밖에. 가끔씩 고양이 울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을 뿐이다. 고양이는 다람쥐 쥐잖아. 지의 천적은 고양이. 다람쥐의 천적입니다. 그런데 자, 사건의 전환. 다음날 믿어지지 않는 일, 무슨 일일까? 일이 벌어졌다. 죽은 새끼들이나 묻어주려고 보일러실에 들어간 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믿기지 않는 일에 깜짝 놀랐대요. 야옹야옹. 고양이가 있네. 그러면 다람쥐는 죽었겠다. 그지? 갑자기 술독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온 것이다.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다 잡아먹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머니의 손전등을 받으며 꿈틀거리는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다. 괜찮네. 그대로 있네. 고양이 새끼들도 보였다. 그 옆에 고양이 새끼들도 있는 거야.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람쥐의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은 모양이다. 고양이 새끼는 4마리였다. 고양이는 다람쥐의 무서운 천적이다. 그래서 더욱 믿어지지 않는다.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로 생각하는 점이 꿈만 같았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놀랬다는 거야. 자,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일, 요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왜? 왜 이렇게 약하게 나가지고 자기 몸도 못 보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했는데 세상에 천적이 도와줬네. 그래서 오히려 신에 대한 감사가 드나요. 자, 원망했어. 앞에는 원망했지. 근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감사가 드러나고 있다. 하면서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는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소문으로 염소가 송아지를 키우고 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는 듣긴 했지만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 이게 뭐야? 왜?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 들은 거야. 고양이는 다람쥐 새끼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미 고양이는 술독을 떠났다. 어미 고양이는 떠나고요. 자, 다람쥐와 고양이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 다람쥐의 습성은 어느 한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정해놓고 생활하는 반면, 자, 고양이는 보금자리가 없대. 이거는 고양이는 보금자리가 없고요. 이 집 저 집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잔다.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고양이한테서 뺏을 생각도 하였다. 하지만 어붓어미 격인 고양이의 슬픔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대. 그래 고양이에 대한 배려로 지금 아기 다람쥐를 안 뺏는 거야. 그 대신 다람쥐 새끼들을 가깝게 두려고 하였다. 새끼 때부터 매일 들여다보았는지라 다람쥐 새끼들도 어머니를 따랐다. 어머니는 고양이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고양이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니까. 자, 자연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양이는 자기 방식대로 다람쥐를 교육시켰다. 자기 방식대로 시켰대. 자, 육식을 강요했다. 육식은 뭐 고양이 목이지. 고양이 목인데 이걸 강요했고요. 자, 다람쥐 새끼는 도토리나 밤 대신 고기만 먹었다. 왜? 자, 지금 고양이가 키우니까 주로 지었다. 게다가 찍찍 울어야 할 고양이 울어야 하건만 야옹야옹 하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찌용찌용 하는 소리가 났다. 이거는 자 다람쥐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진 거야. 다람쥐로서 정체성이 모호해진 거야. 모호해짐. 자, 진화 참새 사냥하는 방법도 배웠죠. 진화 참새. 이 고양이 사냥 대상이잖아. 고양이의 사냥 대상인데, 근데 다람쥐가 이게 참새 사냥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배웠지만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다람쥐 새끼들은 번번이 실패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고양이는 예민한 코로 쥐를 찾아내는데 근데 다람쥐는 귀가 밝아요. 코는 무딘 편이다. 그럼 사냥을 잘할까? 못할까? 사냥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고양이와는 어울릴 수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다람쥐에게는 다람쥐만의 생활을 가르쳐줄 어미가 없었다. 다람쥐 새끼들은 개나 다른 고양이를 보아도 도망치지 않았고 왜?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양이 섭성을 익히게 된 결과야. 고양이한테 훈련받아가지고 고양이 섭성을 익히게 된 결과. 그래서 자 고양이가 봐도 자기와 똑같은 건 줄 알아. 자 그래서 쥐를 보면 또 고양이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람쥐 한 마리가 이웃집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다. 2마리였는데 한 마리 물려 죽었네. 이거 고양이 습성을 따라하다가 당한 폐해야. 고양이 습성을 따라하다가 생긴 폐해. 나머지 한 마리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았다. 근데 다람쥐는 부엉이가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부엉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고양이를 당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가 고양이인 줄 아니까 부엉이를 안 무서워하다가 다람쥐는 자신이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부엉이 발톱에 핥히어 큰 부상을 당한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인간과 야생동물. 자,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잘 치료해 주었다. 다람쥐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술독에다 다람쥐를 넣어 주었다. 다람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놈은 비록 몸은 다람쥐지만 생각은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이유가 지금 지가 고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양이나 개한테도 막 덤벼드는 거야. 자, 어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자, 다람쥐가 다람쥐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이제는 여기 자연의 인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자, 다람쥐가 지금 자기가 고양이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다람쥐 삶에 개입한 이유
하지만 사람이 다람쥐의 생활을 가르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방법도 없었다. 일단 알아듣던 못 듣던 간에 어머니는 직접 가르치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직접 가르치는 거야. 자, 너는 다람쥐야. 고양이가 아니란다. 자, 고기보다 도토리가 더 맛있을 거야. 먹어봐. 옳지. 고양이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무슨 동물이야. 그러니 고양이를 보면 일단 도망쳐야지. 어디로? 나무 위로 도망쳐야지. 너는 나무를 잘 타니까. 물론 고양이도 나무를 잘 타지만 너만큼 빠르지는 못해. 이러면서 뭘로? 인간의 말로 다람쥐에게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람쥐에게 인간의 말로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작함. 자,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에게 고양이가 적이라는 말은 소용이 없었다. 아침에 이웃집 고양이한테 혼쭐이 나고도 고양이만 보면 달려나가다 반가워가지고. 자, 아직 자신을 뭐라고요? 아직 자신을 뭘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만 보면 친구 이러면서 쫓아가는 거야. 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개나 족제비 부엉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오직 고양이만 철석같이 믿었다. 왜? 고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야생에서 자란 다른 다람쥐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을 수확철이 되었다. 또 시간이 경과했는데 늦여름에서 또 가을 수확철이 시간이 흘렀다. 그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탈곡기 안에 숨어든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다. 이게 이제 야생 다람쥐네. 어머니가 야생 다람쥐를 한 마리 넣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딱 됐네. 그지?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술독에서 사는 다람쥐와 함께 열흘간 가둬놓았다. 왜? 다람쥐의 습성을 배우라고. 다람쥐의 습성을 배우라고. 그 후로 술독을 열어놓아도 야생 다람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놈은 왜 안 도망쳤냐면 그놈은 야생 다람쥐는 암컷이고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는 수컷이었다. 빠빠빙. 이제 암수가 되어서 너무 좋은 거야. 야생 다람쥐는 자, 수놈에게 하나씩 교육시켰다. 어떤 걸 교육시켰어? 정체성을 찾는 교육. 너는 다람쥐야. 다람쥐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을 시킨 거야. 찾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우선 겨울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수학철이니까 겨울 준비해야겠지. 해야 한다고 했다. 자, 암다람쥐의 교육 첫 번째, 겨울이니까 겨울 되니까 겨울 준비해야 돼. 그리고 알밤과 도토리를 모아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었다. 이게 겨울 준비해야 된다고. 겨울 준비 첫 번째, 식량 창고는 돌텀이나 땅속에 마련했다. 자, 요거는 식량 창고를 만드는 과정. 돌텀이나 식량 창고를 만드는 과정. 10여 개의 도토리나 밤을 모아놓고 흙으로 덮어 수십 개의 창고를 만든다. 엄청 많이 만드네. 수십 개나 만든대요. 지푸라기나 낙엽도 물어 날랐다. 왜? 이거 겨울 준비 두 번째. 그래야만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때문이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야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자, 이거 겨울 준비 세 번째. 겨울 잠 자는 곰이나 오소리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방을 몸에다가 많이 모아 놓을 수 있다. 몸이 작은 다람쥐는 그만큼 못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지방을 모아 놓아야 한다. 천적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다. 자, 다람쥐 정체성을 찾는 교육 두 번째. 겨울 준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제 천적에 대해서. 고양이나 개, 족제비, 담비 같은 천적은 주로 코를 이용하니까, 자, 천적을 대하는 자세. 얘들은
천적을 대하는 자세. 첫 번째. 자, 그러니까 그런 동물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치지 말고 바람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절대 바람을 등져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다. 무조건 도망치지 말고 바람을 이용하다. 그리고 부엉이나 올빼미들은 기가 아주 밝다고. 얘네는 기가 밝아요. 천적을 대하는 자세. 두 번째. 그들의 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알아내고 모기를 정확하게 발톱으로 움켜쥔다. 그들이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보다 더 무섭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자, 이제는 절대 밥을 주지 않았다. 왜 안 줄까요? 야생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수다람쥐는 여전히 어머니를 무척 따랐다. 얘야, 나가서 내 짝이랑 자거라. 너는 다람쥐야. 사람하고 가까워질수록 너는 나약해져. 왜 나약해진다고? 야생성을 잃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말을 버릇처럼 내뱉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또 시간이 경과했네. 시간의 경과. 자, 한 1년이 다 간다, 그지? 다람쥐가 이제 언제야? 다람쥐가 겨울잠을 자는 시기네. 시기고, 그날도 어머니 옆에서 재롱을 부리던 수다람쥐가 갑자기 졸기 시작하였다. 겨울잠 자야 되는 거야. 꼭 어린아이가 잠드는 모양으로였다. 그러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다람쥐는 깨어나지 않았다. 겨울잠 잘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잠든 다람쥐를 술독에다 넣어주었다. 술독에는 이미 야생 암다람쥐가 잠들어 있었다. 겨울잠에 든 다람쥐는 사흘에 한 번씩 깨어난다. 그것은 술독에다 쌓아둔 도토리를 먹은 다음 밖으로 나와서 물을 마신다. 자, 그들은 술독에다 다람쥐를 먹는데 도토리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고는 다시 잠을 잔다. 가끔씩 다람쥐들은 입을 해 벌리고 코를 골았다. 물론 사람의 코 고는 소리처럼 크지는 않다. 어머니는 잠자는 모습까지도 사람하고 똑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모습을 보니 사람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단다. 뱀으로 태어날 수 자, 이건 누가 했냐면 시어머니가 했던 말씀이야. 시어머니 말을 인용해요. 인용을 통해요. 자, 인용을 통해 어머니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어. 누구예요? 시어머니의 말을 하는 거지만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건 무슨 사상? 윤회사상이지, 그 윤회사상. 하고 늘 말씀하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스쳐갔다. 다람쥐 부부는 무사히 겨울을 났다. 자, 이제 야생 다람쥐 삶을 살아간다, 그지? 야생 다람쥐 삶을 사는 소다람쥐야. 술독이 워낙 컸으므로 식량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술독에다 식량을 충분히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야생성을 회복한 결과야. 회복한 결과 먹이도 충분히 모아놓은 거야. 다른 곳에다 모아둔 식량은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들의 식량 창고에다 막대기를 꽂아서 표시해 두었다.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질 때 가르쳐 줄 생각이었다. 다람쥐 부부는 7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다. 풀, 도토리, 도마뱀도 있었다. 이런 거 이제
찾아오는 거 보니까 완전 야생성을 회복했다, 그지? 야생성을 회복했고요. 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를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 간섭 어떤 이제는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힘든 시절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성숙을 위한 시련이 필요하다는 거야. 성숙을 위한 시련이 필요하다. 그 시절을 겪어야만 좀 더 성숙해지니까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방법도 깨닫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다람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거야.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남.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술독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아 우리 집 조상이 다람쥐로 태어난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에 나왔지, 그지? 술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거잖아, 그지?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뭐야? 이것도 윤회사상이지, 윤회사상.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읍내에서 발생하는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다. 그러자 국회의원, 군의원, 조합장, 면장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왜요? 하얏거리에,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잖아. 하얏거리에 편성하여 자신들의 인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인지도를 높이려고 함. 그리고는 다람쥐 새끼를 키워보겠다고 하였다. 자, 이거 정말 생명 종중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생명 종중 따위는 없고요. 호기심에 제한을 하는 거야. 단순한 호기심에 제한을 하는 거야. 어머니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면장에게 2마리 주었을 때만 해도 이런 부탁은 마지막이겠지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 아이들이 다람쥐를 키워보고 싶어 했어요. 요즘 서울 사람들도 다람쥐를 많이 키운답니다. 자, 서울 사람들도 많이 키우는데 우선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 이건 누구 생각? 자연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다람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인간 중심적 생각 하면서 다람쥐 새끼를 달라고 하였다. 조합장, 조합직원, 지서, 주임, 지서는 파출소 같은 거야. 군청 공무원, 심지어 학교 선생님까지도 그랬다. 다람쥐 부부는 2달 간격으로 새끼를 낳았고 어머니 12마리의 다람쥐를 사람들에게 주었다. 지난달에 면장 집에 초대되기도 했다. 면장의 손자들이 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다.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칠장집이었는데 그 칠장 안에 작은 쳇바퀴가 있었다. 다람쥐는 그 속에서 재롱을 부렸다. 그날 어머니는 하마터 울 뻔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왜? 인간 욕심 때문에 지금 쨍만한 새장 같은 데 있지. 그 칠장 안에서 쳇바퀴를 돌리고 있잖아. 그치? 자유를 박탈당한 다람쥐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물론 사람들은 애완동물이 인간 중심적 사고지. 인간 중심적 사고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왔다.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잠도 침대에서 잤다. 뱀이나 원숭이도 사람처럼 키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중얼거렸다. 자, 이거 왜?
인간 중심적으로 키우잖아. 현세태에 대한 자, 비판적 사고. 자, 동물이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는다. 원숭이는 욕실에서 목욕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더러운 돼지우리일지언정 무서운 천적들이 도사린 숲속일지라도 동물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자유롭게 어떻게? 동물이 지닌 본성대로. 동물이 지닌 본성대로. 자,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자,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기어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줘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작품의 주제지. 작품의 주제. 왜? 어떤 거야? 이 주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자,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하고 있지. 그 후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곤란해진 적도 있고 이상한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심지어 읍내에 사는 어머니의 조카 손주가 와서 매달려도 고개를 흔들었다. 그 아이는 울고 난리가 났다. 어머니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다. 조카도 화를 냈다. 이모, 그까지 다람쥐가 뭔데 이러세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지. 인간만 소중하고 다람쥐는 그까지 것이라 그랬지, 그지? 생명에 대한 그릇된 인식 첫 번째. 자, 이거 뭐야? 이런 거 다 인간 중심적 사고지. 제가 돈 주고 사겠다는데요. 얘가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어요. 이모 이렇게 제가 부탁할게요. 2마리만 팔으라는 거야. 자, 생명을 지금 물로 생각해. 생명을 상품으로 생각한다, 그지? 상품으로 생각함. 굳이 여기서 안 살고 동물가에 가. 동물원 아니고 동물병원 같은 데 가도 안 파나? 그지? 그래도 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다. 왜? 이렇게 팔려가면 자유를 잃으니까. 확고함.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사람이 야생동물을 행복하게 해줘도 야생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게 다람쥐 새끼를 주지 않는 이유야. 다람쥐 새끼를 주지 않는 이유. 어머니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한 번은 모현 소재지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이 와서 아이들 교육용으로 기를 테니 몇 마리만 잡아서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일도 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교장은 아이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고, 이것도 인간 중심의 잘못된 인식이지. 잘못된 인식. 두 번째. 그래도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름 휴가 때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찾아온 사람들도 시유할 어머니 우리가 잘 키울 테니 2마리만 파십시오 하고는 많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거절하자 밤에 몰래 와서 잡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 잘못된 인식. 세 번째. 인간 중심의 잘못된 인식. 세 번째. 자, 심지어 다람쥐에게 총을 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자, 한다. 그게 다 사람들의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다. 어머니는 내 딸을 안더니 어머니한테는 소녀지, 그지? 우리 강아지 이거 할머니들이 아이고 손녀 뭐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하잖아, 그지? 손녀를 두고 하는 얘기고 크면 다람쥐 덕을 보게 될 거야. 왜 다람쥐 덕을 보게 된다고 할까? 다람쥐는 여러분의 부지런히 일하지. 밤도 모으고 도토리도 모으고 창고를 수십 개 만들어서 밤이나 도토리를 저장하거든. 요게 이제 요게 다람쥐 본연의 모습이지.
다람쥐 본연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들은 그 많은 식량 창고를 다 기억 못해. 그래서 어떤 건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돼. 어떤 건 땅에 그대로 묻혀 있게 되는데 땅에 묻힌 밤이나 도토리는 싹을 틔운 밤나무가 많아. 그 밤나무가 자라면 우리 강아지 누구야? 손녀지, 그지? 손녀가 따먹을 테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이유가 이거지. 땅에 묻힌 자 밤이라든지 도토리가 자라서 밤나무 도토리 나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 이게 우리 손녀들한테 돌아간다는 거야. 하시며 달궁달궁 흔들면서 재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연이 본연의 습성을 유지하도록 도울 때 인간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 여기까지 본문 내용 다 했고요. 굉장히 길었지, 그지? 수고해서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학습 활동 보자.